다음 뉴스는 신천지 개입설인데요. 반격에 나선 정청래 후보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유진 기자님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지난 금요일에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정교유착 합동수사본부가 최근 신천지 지역 간부들과 신도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서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당원으로 대거 가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네. 그래서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정청래 후보는 이제 신천지 의혹을 제기한 김민석 후보 측을 오히려 이제 당을 위헌정당으로 빠뜨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강하게 압박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오후에 페이스북에 신천지 사태와 관련해서 당을 위험에 빠뜨리고 당원에 상처를 줬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당을 지킬 테니 당원들께서 저를 지켜달라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네. 맨날 뭘 자꾸 지켜야 돼. 많이 지켜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런 이 이슈를 꺼냈겠냐. 당을 위해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게 어떻게 마무리될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저는 오래전부터 신천지하고 싸워왔던 사람이라. 그래요? 네. 그래요? 본인이? 소송전 어. 코로나 때부터 대구에서 처음 코로나19 집단 발병이 있었잖아요. 네. 그때 신천지 내부에서 집단 감염이 처음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구광역시가 신천지에게 책임을 물었을 때 그때 제가 변호사였어가지고 그때부터 오랫동안 이제 싸우면서 뭐 했는데 또 제가 제 개신교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일단 하려면 신천지라는 집단이 네. 그 이만희라는 교주를 믿잖아요. 얘네들이 뭘 믿느냐? 네. 이만희를 믿으면 이 지구에서 육체 영생을 한다고 믿어요. 안 죽는다고. 아 이만희를 믿으면 그 이만희가 많이 늙어 보이던데 이만희 자체도 90대잖아요. 이제 갈 때 됐어요. 그것도 다 생각을 해. 아니 이분도 육체 영생을 못하는데 내가 그걸 그걸 설명드릴게요. 믿으면 된다고? 그걸 내가 설명드릴게요. 재밌는 얘기예요. 이 양반이 교리를 어떻게 처음에 만들었냐면 신도 14만 4천 명을 모으면은 14만 4천. 우리가 그 순간 이제 영생한다 우리가. 네. 하늘에 있는 순교자들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는 영생하는 존재가 되고 우와. 이 세상을 왕으로 다스린다. 14만 4천 명이. 네. 그렇게 논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미 그걸 달성한 사람이 이만이다. 이만희만큼 이미 영생이 확정. 나머지 신도들은 14만 4천 명을 모으는 순간 영생. 네. 요렇게 이제 논리를 짰어요. 네. 근데 이거 웬걸 하다 보니까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어떻게 그러면?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영생 아직까지 없어. 이거 어떡하냐? 네. 14만 4천 등 어? 순위를 매겨 순위. 아이고. 자 지금 신도수가 20만 명 좀 넘어가는데 그 중에 전도 많이 하고 현금 많이 내고 여차저차 하면은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14만 4천 등까지 딱 끊을 테니까 그 사람들이 영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해. 경쟁시키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해. 네. 아 이걸 믿냐고요? 이 20만 믿다니까요. 명이 이걸 믿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세상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완전히 피라미드 관료제 조직이에요. 얘네들이. 네. 완전 소규모 조직을 착착 세워가지고 이 조직 관리가 장난 아니에요. 시키는 대로 쫙 흘러가는데 그게 80년대 때 만들어졌어요. 신천지가. 그래서 80년대 때 그 주사파 운동권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점조직 관리하는 그 질서를 여기다 이식을 했어요. 신천지에. 네. 그래가지고 1대1로 막 멘토링 묻혀갖고 감시하고 막 이런 거를 장난 아니에요. 이게 어머나. 나오지를 못해요. 한번 들어가면. 네. 근데 여기 얘네들이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를 하고 매일매일 자기 행적을 다 보고를 하는데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있어서도 신천지는 비즈니스거든요. 얘네들이 1년 동안 오가는 돈이 1조예요. 1조. 헌금이 1조가 오고 갑니다. 1조. 이걸 가지고 하는 여러 가지 굴리는 자산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잘 굴리고 이 종교적 지위를 잘 누리려면은 정치권하고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아다리가 맞아야 될 거 약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어디에서 힘을 잡든 거대 정당이 다 손을 뻗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원으로 집어넣는 거죠. 돈도 많겠다. 사람도 있겠다. 시키면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정치인들한테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러겠죠. 아니 이거 지방선거도 뭐 몇천 표 차이로 승부가 나는데 우리가 거기 전입시켜줄게. 신천지 신도 쫙 넣어줄게. 그래서 이거 들어줘.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럼 선거판이 다 대한민국 모두 선거판이 승부를 오염되겠다. 신천지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뭐 어느 개파든 다 이거는 반민주적인 이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이거를 축출하기 위해 가지고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얼마 전에 국민의힘에서 문제가 생겨서 5만 명 집어넣은 걸로 이만희가 구속이 됐단 말이에요. 오, 네, 네. 국민의힘에서 저런 일이 있었어? 그럼 민주당에도 저 인간들이 들어왔을 수 있겠는걸? 당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민주당에서 좀 점검해가지고 이걸 몰아내자. 그러면 1인 1표제 만들어낸 정청래도 마찬가지로 그래 내가 1인 1표제를 만들었는데 저런 신천지에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면 내 1인 1표제 개혁이 의미 없는 개혁이 되지 않느냐. 네. 나도 앞장서겠다. 내가 얼마 전까지 당대표였으니까 내가 쭉쭉쭉 연락해가지고 한번
점검을 할게요. 그러면 본인도 쫙 살잖아요. 네. 근데 막 이거를 발끈하면서 막 왜 우리 지지자를 신천지 취급하냐고 상처 입은 김민석이 저기고 우린 피해자들이고 우린 모여라. 이거 이렇게 또 당을 분열상 뭐 김민석 총리가 좀 분열시켰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신천지는 당연히 보내야 되고요. 위원정당? 아니 그럼 위원정당이 될 정도로 신천지가 안에 있으면 그걸 정리 안 하고 그냥 덮어요 그러면? 민주당이 이 문제를 그냥 덮고 지나가자는 얘기예요. 특검 안 하고 간 것도 안 그래도 욕먹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야, 진짜 이거 보면서 내가 강승 변호사 꼭 국회를 보내야 되겠다. 아, 너무 잘한다. 특히 신천지가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코로나 원한이 때문에 많죠. 원한이 되게 크다고 들어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더 의심하는 분들이 계신 것 근데 같아요. 지금 보도가 하나가 나왔잖아요. 그때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서로 경선할 때 대선 경선할 때 이낙연 후보 지지하라고 찍으라고 신천지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우리가 찍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게 되면 실제 신천지 사람들은 위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따르는 게 맞고 저는 그 국민의힘에 들어갔다는 신천지 사람들이 결국 민주당에 들어간 사람하고 거의 똑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중당적이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이 집단을 듣고 여기도 써먹고 저기도 써먹고 이제 이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자기네들 당하고 뭔가 이제 유착관계가 있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이 문제로 계속해서 뭐 우리 당원들 20년 이상 뭐 여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신천지화 시키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실제 이중당적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해결하자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본질적으로 정말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여가지고 이 정권이 유지할 사람이 누구냐 정권 교체가 아닌 정권 연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소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 민주당에서는 신천지 통일교 특검을 왜 안 했어요? 그거 난 진짜 물어보고 싶어요. 왜 안 했는지. 그죠 물어봐요. 저는 근데 솔직히 그때 그 시사 패널 하면서 저는 어떻게 예상했었냐면 통일교가 그때 처음 문제된 게 통일교 신천지 두 개 다 문제가 됐잖아요. 다른 종교인 거죠? 달라요. 통일교랑 신천지. 아이고 어지러. 달라. 통일교는 또 뭘 믿나? 거기는 이제 문선명인데 아, 거기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다 그 배운 뿌리가 같아요. 그 사람은 죽었잖아요, 문선명. 네, 거기 다 이단 거의 계보에 영생은 아니야. 영생은 아니구나. 네, 네. 거기 이단 계보에 다 같아요. JMS라고 그 정명석이라고 있어요. 그 또 다른 거예요? 그 다른 거였는데 아, 또 거기 다른 막 여성 신도 막 그 오랫동안 아, 네네네. 이 양반도 다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 네, 뿌리가 같아요. 어. 그 정명석이는 그 통일교 간부 출신이에요. 통일교에서 간부하다가 문선명 까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래요? 그래서 처음 들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단들이 다 어쨌든 위로 올라가면 한 50년대에 다 모여요. 한 명에서부터 쭉 이게 갈라져서 나왔는데 네. 근데 이제 본질은 같죠. 돈이 많고 사람이 많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에 개입해서 자기네들 비즈니스를 한다. 네. 같은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같은 문제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여야가 합심해가지고 그냥 그쵸, 맞아. 서로한테 미루는 거예요. 민주당한테 물어보면 국민의힘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합의를 안 해줘. 국민의힘한테 물어보면 쟤네들이 합의를 안 해주네. 서로 막 이거 빼 저거 빼 이거 너 빼 이러면서 그냥 둘 다 교착 상태에 있다가 흐지부지 될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대로 된 것 같아요. 서로 그냥 미루면서 쟤네들이 합의 안 해줘. 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추가 말씀을 드리면 다만 김민석 후보는 최근에 뭐 신천지 개입설을 뭐 이렇게 더 강하게 얘기는 안 하지만 지난 토요일 국회에서 정치와 미래 총회에서 강연을 했거든요. 근데 그 자리에서 이제 신천지 개입설에 대해서 유불리를 떠나 어쩔 수 없이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해 신천지 문제를 짚었다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역풍이 분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민주당 강제 수사해야 된다. 막 압수수색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좀 당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이 내부에서 나오는데 그런 유불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나는 이 문제 짚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또 했었고 사실 그래서 이게 전당대회 앞두고는 좀 잠시 이렇게 조금 언급을 자제하지만 나중에는 꼭 해소할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한 거고요. 이 와중에 박선원 최고위원 후보는 또 이제 신천지 개입 의혹에 대해서 제보 녹취가 있다. 이거 전당대회 끝나면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마 잠시 뭐 소강 상태가 되고 전당대회 이후에 또 어떤 국면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 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 신천지 신도들하고 같이 이렇게 인터뷰했다. 그래서 그거 공개하겠다. 거기 보면 이제 구체로 나온다. 오늘 지금 아마 이 시간에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얘기 좀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김민석 총리하고도 안 그래도 물어봤어요. 신천지 문제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이 문제는 지금 현재 뭐 정청래 의원 쪽에서 공격하는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이 당이 얼마나 건강해지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내가 앞으로 신경을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뭐 근거 없는 말을 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 어떤 식으로 공론화시키는 것이 우리 당과 전체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좋은 것인가를 내가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현재 전당대를 앞두고 계속해서 막 전격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는 것 같아요.